이 아틀란타에 정말 오셔서 저희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김승호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한국교원대에서 PhD를 하시고 지금 제가 이 전남교육청 장학관 또 한편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역임하시고 교장 선생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거 굉장히 대단한 상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보고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세한대학교 초빙 교수 및 광주교대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고 있고요. 이분이 저희들한테 사전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연을 하실 겁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장 두 군데서 좀 했고, 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많이 있었어요. 학력 담당하고 또 정책기획 담당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청에 근무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목성고등학교라고 인문계 고등학교인데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 출신 학교입니다. 거기서 교장하고 정년하고 시간 강사를 하다가 이제 초빙 교수로 이제 임용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정년하고 또 이제 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저는 그 국어사전이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한글을 하게 되면 국어사전이 필요 없는 그런 언어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읽을 수 있고 읽으면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하게 된 이유가 학교에 있다 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지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애들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한글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애들이 주의 집중을 안 하잖아요. 또 읽으라 해도 잘 안 읽는 거는 읽어가지고 내용을 이해 못 하니까 그렇죠. 선생님 말을 이해 못 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걸 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잘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고민이 왜 이럴까부터 시작해서 저는 어디서 그 원인이 있었을까 해서 초등학교 3학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우리 교육에서 초등학교 3학년을 너무 단순하게 놓쳐버렸구나. 초등학교 3학년이 또 국어사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국어사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우리 한글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 바뀐 거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는 한글 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한국 학교죠.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글하고 한국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오늘 그것도 한번 따져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학교에서 또는 한국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어디까지 좀 관심을 둬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그 말은 이 글에 그대로 거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월 2일자인가 그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전국 단위 옛날 이찬승 혹시 아시죠? 이찬승 영어 그 참고서 만드신 분. 예, 그분이 설립한 민간 그 연구소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렇게 매월 2회 칼럼을 하는데 그 중에서 1회 한 번 제가 칼럼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썼던 주제입니다. 특히 지금 필요한 주제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 넣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 지금 비상 걸린 거 아시죠? 애들이 2015 피사 결과에서 국어 7등, 수학 7등, 과학 11등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3배 막 늘어나 버렸잖아. 근데 전에는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한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오바마가 한국 교육을 했지만 그건 부모님들의 교육열을 그렇게 칭찬한 것이지 한국이 잘했다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미 동북아에서는 꼴찌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한국이. 일본, 홍콩, 타이페이, 싱가포르, 중국 거기한테 다 지금 지고 있잖아요. 과학은 베트남한테까지 져버리잖아요.
지금 완전히 비상인데 이번에 작년에 6월 19일 날 시험 봤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본래 11월 30일 발표인데 그걸 못 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성적이 많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4개월 있다가 이번에 3월 31일자로 발표를 하는데 3월 28일 날 발표해서 지금 신문에 보면은 학력이 낮아가지고 학력저하가 됐다고 야단이잖아요. 이제 그 원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좀 상당히 비상에 걸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수시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논문을 쓰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휘력이 약해져 버렸다. 어휘력이 약해졌고 기본 지식 개념에 대한 그 교육을 너무 경시했다는 거죠. 지식 경시를. 그러면서 이제 창의성 뭐 이런 게 너무 관심을 둬버렸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글을 쓰는 거는 뭐냐면 우리 평생 동안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학년이 몇 학년일까요? 고등학교 3학년일까요? 중학교 3학년일까요? 대학 4학년일까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영어에서도 그렇고 한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은 어떻게 차이냐면요. learn to read에서 read to learn 단계로 넘어갑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이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3학년 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가나다라 ABC 읽는 거죠. 그게 이제 learn to read 단계죠. 영어로 말하면 파닉스고 우리는 이제 글을 24장, 영어 26장 이제 그거를 익숙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글날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 알파벳 데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한글날 코리안 알파벳 데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알파벳 데이는 유치원 끝나거나 초등학교 1학년 끝날 때잖아요. 파닉스를 띈 거잖아요. 이제 읽는 거 기본적인 거 ABC들. 이제 그걸 한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3, 4학년 때 3학년부터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read to learn 단계로 들어갑니다. reading to learn이죠. 이 배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영어나 한글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냐면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차이가 나버립니다. 나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총 배우는 단어가 뭐 영어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어에서 5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때 쓰는 단어들은 전부 다 보이는 단어들입니다. 사전, 책, 컵, 물, 책상. 그리고 또 과목도요. 1, 2학년 때 아시다시피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해가지고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딱 들어가는 순간 그 1년에 4천 단어가 늘어나요. 9천 단어가 되죠. 애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마어마하게 힘들어 버리죠. 다음에 보이지 않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초등학교 때는 뱀, 거북이, 악어 그렇게 하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바로 파충류가 나오고 양서류가 나와요. 파충류는 뭡니까? 애들 물어보면 전부 다 거북이, 뱀, 악어라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파충류 보이지 않아요. 즉 개념어죠. 그때 파충류가 파자가 거북이, 뱀, 악어라고 생각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개념은 아주 약해지죠. 그런 한자가 들어가 우리는 원래 이제 한자가 어차피 70%가 보통 일상생활에 들어가 있고 학습 용어에서는 90%가 되기 때문에 파충류가 파자가 기어다니는 파라는 뜻만 알면 딱 풀려버리잖아요. 양서로도 양쪽이 산다는 것만 알면 딱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한글하고 한자하고 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개념어가 들어가고 과목이 이제 수없이 늘어버리죠.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그게 갑자기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음악 이게 막 늘어나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그때 어려우니까 이거를 헤르난데스라는 쿠니 뉴욕 시립대 그 교수는 피벗 포인트라고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딱 변곡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차이가 심각난다는 거죠. 또는 골든 포인트라고 그랬죠. 결정적 시기라고 그랬죠. 이 초등학교 3학년이 결정적 시기입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죠. 미국도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초사 슬럼프 기간이 있죠. 그리고 낙제를 시켜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키죠. 왜 그러냐면 1년 애들이 못하는데 올려가지고 평생 못하는 사람으로 남게 하는 것보다
1년도 공부시켜서 성공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낙제 이제 이렇게 시키고 그러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도 어떻습니까? 4학년 때 시험 보잖아요. 3학년 때까지의 그 개념 그게 익숙하게 돼 있는지. 그래서 4학년 때 보고 8학년 NAEP가 4학년 8학년이잖아요. 지금 이제 뭡니까 청구성 어카운터빌리티 그 NCLB 이후에 뭐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지만 항상 초등학교 3학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서 국어사전 사라진 거 아시죠? 동화사전 같은 거 다 없어요. 왜? 우리 읽으면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달라졌어요. 2015 교육과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현재 3년째 들어갑니다. 2015 교육과정. 그 전까지는 2009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이 국어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면, 이제 읽기가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 27차시에서 65차시로 일단 늘렸어요. 더 큰 차이는 2009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만 국어사전과 함께라는 단원이 6월 달에 나옵니다. 10시간 나오죠. 그런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작년에 3, 4학년이 적용이 됐거든요. 3학년 때도 10시간이 나옵니다. 4학년 때도 10시간 나오고. 그러니까 국어사전이라는 게 배가 늘어난 거죠.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국어사전이 왜 늘어나는지 잘 모르죠.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더 합니다. 국어사전 없이 공부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한국은 한자가 있기 때문에 더 불가능합니다. 그제 여기 다녀왔거든요. 딕셔너리 프로젝트 본부. 이게 찰스톤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95년부터 생겼었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국어사전을 너무 안 보고 국어사전이 너무 중요하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식을 따르죠. 1년에 180만 권 이 초등학교 3학년들 이걸 보급해 줍니다. 로타리라든가 도움 받아서. 그리고 어휘력이 이건 국가 경쟁력이다 그랬죠. 어휘력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 다녀와서 우리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저는 이제 이거를 이미 한국에서 이제 뭐 교육사회학 쪽 하다 보니까 어차피 번스타인 언어사회학부터 시작해가지고 어휘가 얼마만큼 사회 격차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해서 좀 했었고 연구도 좀 했었고 저는 아까 이제 대한민국 공무원상 받았다고 그랬는데 2년 전에 받으면서 이거 정년하고 나서 국어사전 보급하는 것보다 오늘부터 당장 좀 공무원으로서 헌신하는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월 한 7, 80만 원 정도를 초등학교, 농어촌 학교 국어사전을 기부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해야죠. 이제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앞으로 시스템화 시키기 위해서 이거 좀 보는 거죠. 우리 애들 정말 국어사전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요. 도시는 부모들이 사전 사주잖아요. 시골은 그런 거 없어요. 학교에서 배워도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이 사전을 발견한 게 다른 사전 에센스 민중서림 뭐 그것까지 동아리 발견했었는데 이게 사전 보면 한자를 또 봐야 돼요. 한자가 안 나오니까 이게 또 다시 봐야 되고 또 보다가 실증 나니까 그 다음에 사전을 안 봐버립니다. 어려워서 사전 보는 게 어려워버려요. 근데 이거는 약간 파충 이야기 같이 바로바로 뜻이 나오니까 이해가 쉬워가지고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저는 이제 한편 교육장 할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다 보급하면서 그때 이제 알게 됐죠. 그 소문을 알고 제가 연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보급할 때 이걸로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바로 이제 일단 초등학교 3학년이 중요하고 국어사전을 우리가 이제까지 놓쳐버렸다는 거. 또 의미를 약화시켰다는 거.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폰만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이제 앞으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거는 많이 놓쳐버려요. 예를 들어서 파생어라든가 또 이렇게 보면서 외우지 않을 단어를 외우게 되고
바로 알 수 있는 것도 놓치고 이제 여기 저 만나기 전에 우리 한국학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들은 애들이 이 사전 있으면 참 가나다라 익히기 좋겠다, 기억력 익히기, 순서 익히기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 그게 약하니까. 근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우리 한글이 이제는 경쟁력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이게 경쟁력인데요. 한국어 할 때 한글로만 이야기해버리면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코리안 알파벳 할 때 알파벳만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끝나버리잖아요. 한국어 된다는 건 전혀 다르죠. 세종대왕께서 한국어 만들 때, 홍민정음 만드실 때 한나절 언어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하면 다 배울 수 있다고 그랬어요. 28자 그때는 4개 빼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미련해도 열이는 배운다겠어요. 이게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고 정인지 훈민정음 해례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글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어로 생각했죠. 그게 아니죠. 한국어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여기에 근거 자료가 나오는데요. FSI, Foreign 무슨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미 국무부 미 국무부 외교 연구원에서 Foreign Service Institute에서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외국인들 이제 훈련을 시킬 때 70년 동안의 노하우를 65개국 언어에 적용을 하는데요. 그거를 이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이 훈련 날짜를 정해줍니다. 근데 이제 레벨 1이 쉬운 거죠. 미국 사람들한테. 레벨 1은 뭡니다. 스페인어, 또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이거는 레벨 1인데요. 6달. 6개월이면 됩니다, 그게. 22주죠. 그 기간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레벨 2, 레벨 3, 레벨 4가 한국어 레벨 4인데요. 레벨 4의 언어가 4개거든요.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이거는 22개월이 들어갑니다. 6개월 대 22개월이 들어가는데 그 FSI에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이게 이제 FSI 그거거든요. 여기 근거 자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레벨 1, 2, 3, 4에서 나와요. 자, 이만큼 어렵습니다, 한국어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한자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베트남에서 한국에 이민 온 사람이 한글 가나다라 읽은 거는요, 여기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주일이면 배워요. 그 사람이 한국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재미를 못 느끼죠. 그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어가 필요한데, 이 한국어는 미국 사람한테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우리 동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외울 때 우리 애들은 22주가 아니라 아마 10주 정도, 22개월이 아니라 한 5개월만, 6개월만 열심히 해도 사전 가지고 해버리면 아마 거의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상상도 못할 재산이죠. 그리고 어차피 좀 큰 애들은 영어는 거의 완벽하게 하니까 이 영어가 한글 가나다라 아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사전 가지고 의미를 알고 공부해버리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자를 알게 되면 중국어, 일본어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금방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로 한국어에서 한글에서 플러스 이 어휘, 독해, 한자. 근데 한자를 옛날 같이 하늘천 따지 쓸 수는 없잖아요. 자주 보면 애들은 알아지잖아요. 그래서 보는 한자라고 합니다. 사전에 남아있는 한자를 자주 보면 이 뜻이구나, 이거구나 하고 자동적으로 어휘도 넓어지고 한자까지 알아지고 익혀지는 거죠. 정말 고급 우리 경쟁력 갖게 지도하시면서 고생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일 하십니다. 저는 한글이 정말 경쟁력의 근원이고 사전 가지고 공부하면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이번 애틀랜타 방문 목적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전남 교육청에서 오래 근무했고요. 한평교육장 그리고 학교 교장을 지내다가 현재는 세안대학교 초빙교수로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도 해주셨는데 특히 초등학교 3학년 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또 특히 미국 2세들 같은 경우도 다른데요. 미국 2세들 특히 한인 2세, 3세들한테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초등학교 3학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혹시 영어 공부할 때 그 영어 사전을 갖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사전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국어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또 확대될 필요가 있어서 애틀랜타 옆에 있는 첼스턴 거기에 딕셔너리 프로젝트라고 국어사전 기부 운동을 벌이는 그 단체를 특별히 방문하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번 이제 방문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얘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한글하고 한국어의 관계를 한국어를 배울 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가나다라 배우는 거는 일부고 또 한국의 한국어로 된 글을 읽거나 또 한국어를 제대로 하려면 어휘를 알아야 되는데요. 어휘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국어사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자가 우리 한국에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자가 잘 설명되어 있는 그런 국어사전을 함께 활용하면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시책 자체가 교육이 이제 한글 위주의 공부들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한자어를 이제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정부 정책하고 또 두 분이 얘기하신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글에 대한 그 자존심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글하고 한국어를 약간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글만 알면 되지 한자를 알 필요가 있는가 그런 입장 때문에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그 한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한참 진행되다가 현재는 그게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는 아주 아쉽게 생각하고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은 국어사전을 통해서 한자를 익히게 하고 한자를 통해서 또 쉽게 그거를 또 다른 언어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즉 한자를 이제는 조금씩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학생들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